불사조 팀 내 아이디어 뱅크 배강근, 논리적 사고의 달인 송백결, 꼼꼼함의 달인 조희원입니다. 목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탐구 활동은 탐구 동기, 탐구 목표, 탐구 방법, 이론적 배경, 탐구 활동, 탐구 결과, 탐구 후기, 자료 출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관 선임열 시원한 비를 더위를 식혀주는 힘은 우산이 없을 땐 정말 곤란하죠? 당신만의 비를 사는 노하우 이유는? 날씨가 비 사이를 피해가요. 비가 많이 오는데 신문지 뭐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워가지고 디우 쏘아서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우산이야 우산 없이 빗속을 헤매는 것만큼 찬란한 일도 없는데요. 우산이 없을 때 비를 밟아주려면 뛰어야 할까요? 걸어야 할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많은 선택의 갈린 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출물 주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우산 없이 비를 만나게 되었고 우산 없이 비를 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자료를 찾아보니 많은 물리학자들과 수학자, 과학자들이 선행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불사조 팀은 정말 선행 연구 결과가 맞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확인 탐구해 봄으로써 이번 기회에 수학을 통해 현명한 판단이 가능한지 경험해 보고 싶어 이 탐구 활동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목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탐구 활동을 통해 알고 싶은 점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탐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 수학 개념 알아보기. 두 번째, 뛰어갈 때와 걸어갈 때 중 비를 덜 맞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세 번째, 뛰어갈 때와 걸어갈 때의 성적 평균 값은 어떨지 알아보기. 네 번째, 어깨를 폈을 때와 웅크릴 때의 어깨 너비 비례 알아보기. 다섯 번째, 어깨를 폈을 때와 웅크릴 때 중 비를 덜 맞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실험 결과 확인을 통해 현명한 판단하기입니다. 다음으로 탐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탐구 대상은 우산 없이 비를 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고 저희의 탐구 과정은 주제 정하기, 자료 조사, 실험 계획 및 실험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았는데 탐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에 우산 없이 비를 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물리학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물리학자는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프랑코 보치 교수였습니다. 프랑코 보치 교수는 일반적인 공식을 제시한다면 최대한 빨리 뛰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코 보치 교수의 연구는 영국 물리학 연구소가 발행하는 유럽 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걸을 때보다는 뛸 때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을 것이다. 세 번째,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보다 약 60% 비를 더 맞는다. 네 번째, 뛸 때 주로 비를 더 많이 맞는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 이론적 배경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두 번째, 탐구에 필요한 수학 개념 알아보았습니다. 저희의 탐구 활동에 필요한 수학 개념에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방정식이란 미지수가 들어있는 등식을 뜻합니다.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에는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식을 성립한다는 것과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방정식을 뛸 때와 걸을 때의 속력 기준을 정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탐구에 필요한 수학 개념 두 번째는 비와 비율입니다. 비는 두 수의 양의 쌍점을 이용하여 무엇 대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입니다. 두 수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분수나 수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탐구에 필요한 수학 개념 세 번째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자료 전체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불사조 팀원 윗몸이를 키기 기록을 예를 들어 평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이가 33개, 백결이가 36개, 제가 42개의 윗몸이를 크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은 저희 셋의 윗몸이를 크기 기록을 모두 합친 것에서 3을 나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평균값이 37이 되고 이를 통해 전환 평균보다 기록이 높고 강근이
비거리는 평균보다 기록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은 자료의 특징을 알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탐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을 하기에 앞서 실험을 위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뛸 때와 걸을 때 속력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뛸 때 속력 기준은 50m를 저희가 직접 달려보았습니다. 일상 속 장애물을 반영하여 전력 질주를 제외하고 달려본 결과 25초가 나왔고, 이것을 기준으로 5m를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더니 2.5초로 계산되었습니다. 걸을 때 속력 기준 역시 저희가 직접 50m를 걸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60초에 걷게 되었고, 이것을 기준으로 5m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더니 6초로 계산되었습니다. 탐구활동 첫 번째는 실험을 위한 기준 정하기입니다. 실험을 위한 기준 두 번째는 어깨를 펼 때와 웅크렸을 때 면적 기준입니다. 어깨를 폈을 때, 웅크렸을 때 어깨 너비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어깨 넓이를 직접 재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깨를 폈을 때보다 어깨를 웅크렸을 때가 어깨 너비가 평균 5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비맞는 사람을 대신할 비커 용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50ml 비커의 지름이 79mm이고 5분의 4만큼 줄은 값은 아래와 같이 63.2mm입니다. 100ml 비커의 지름은 60mm로 250ml의 5분의 4 정도 되므로 이 비커들을 사람 대신 실험에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탐구활동 두 번째는 실험 결과를 예상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뛰어가면 걸어갈 때보다 비를 덜 맞을 것이다. 몸을 웅크리면 펼 때보다 비를 덜 맞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빗방울 크기가 일정하고 단위 면적당 쏟아지는 비의 양이 일정하다는 전제로 실험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줄자를 이용하여 5m의 거리를 측정한 후 표시합니다. 두 번째, 장난감 자동차에 비커를 붙입니다. 이 비커는 100ml 비커와 250ml 비커입니다. 세 번째, 장난감 자동차에 줄을 묶어 5m 표시선까지 2.5초, 6초에 통과하도록 조정합니다. 네 번째, 화분용 조리로 물을 뿌려주며 4가지 조건을 각각 실험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합니다. 실험 준비물은 실험용 자동차, 줄자, 스톱워치, 비커 2개, 조리, 물, 가위, 양면 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실험 활동 및 결과 정리입니다. 뛰어가면 걸어갈 때보다 비를 덜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걸어갈 때 50ml, 뛰어갈 때 20ml의 물이 비커에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로 인해 뛰어갈 때 비를 덜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을 웅크리면 펼 때보다 비를 덜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깨를 펼 때 50ml, 웅크릴 때 25ml의 물이 비커에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로 인해 웅크리면 비를 덜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구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걸어갈 때 50ml, 뛰어갈 때 20ml, 웅크리고 걸어갈 때 25ml, 웅크리고 뛰어갈 때 10ml의 물이 비커에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로 인해 우산 없이 비를 덜 맞는 현명한 방법은 웅크리고 뛰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가지 조건 실험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 추가 확인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m, 5m, 7m, 10m를 표시합니다. 속도는 5m를 뛸 때 2.5초를 기준으로 각각 3m, 7m, 10m의 구간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100ml 비커를 각각 3m, 7m, 10m 이동 후 비커에 담긴 물의 양을 관찰합니다. 비커에 담긴 물의 양과 수학으로 계산한 양과의 오차를 비교 확인합니다. 확인 실험 결과 구간별 1에서 2ml 오차가 확인되었으나
비가 오는 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요청은 신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탐구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비 내리는 조건을 물 뿌리개 조리로 한정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리에 물 나오는 것을 더 키워서 비가 오는 면적을 키우고 비커의 이동 경로를 레일처럼 만들어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 비가 내리는 각도, 방향 조건을 포함한 탐구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백결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가 수직으로 위에서 내린다는 가정만 했고 앞에서 맞는 양과 각도를 따져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비의 각도와 앞에서 맞는 양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가 정확하게 맞추어지지 않아 구간마다 다르게 측정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거리에서는 어느 구간에서도 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연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가 수직으로 내릴 때라고 가정하고 조건을 4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사선을 내릴 때는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가 사선으로 내릴 때가 수직으로 내릴 때보다 비를 더 맞을지 덜 맞을지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탐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수학 과정 산출물 주제로 선정하기에 많이 낯설고 어려운 주제였지만 탐구해보자고 제안했던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고민하고 노력해준 불사조 팀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직접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험하고 확인하면 탐구하는 즐거운 시간은 영재원 친구들과 친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험은 다른 선생님들이나 교과서에 쓰여있는 대로만 진행했었는데 탐구 주제와 실험 설계, 실험 방법을 모두 직접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신기하고도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당연하게 여겼던 비를 수학적으로 측정하고 실험해보니 앞으로는 생각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과학과 수학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에 수학과 과학이 숨어있는지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상생활에도 수학과 과학이 함께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기발한 방법으로 수학적 접근을 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고마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